여러분, 통계청의 차가운 숫자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이혼 건수 중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황혼 이혼 비중이 이제 20%를 넘었습니다. 5쌍 중 1쌍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3년 전 어느 겨울 한 장례식장에서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나보낸 60대 남성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았을걸요. 미워하기라도 할 수 있게. 남겨진 자의 그리움이 원망보다 깊어 차라리 미워하고 싶다는 그 절규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대로 20년의 지옥같은 결혼생활 끝에 도장을 찍은 한 여성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도 나지. 그 사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은 매일매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입니다. 살아 이별이나 죽어 이별이나 우리는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까요? 왜 수십 년을 버텨온 내 삶이 이별이라는 파도 한 번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걸까요? 당신이 평생 성실하게 쌓아온 공든탑이 왜 단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 무너져 내려야만 합니까? 오늘 그 잔인한 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이 참 뜻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이는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결국 혼자가 되었고, 어떤 이는 병마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우리가 바란 건 거창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을 뿐입니다. 얼마 전 이혼 후 20년 넘게 홀로 살아온 직녀씨와 아내를 먼저 보낸 견우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견우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녀씨는 그래도 준비라도 했으니 나보다 낫지 않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직녀씨의 가슴이 탁 막혔습니다. 준비된 이별은 덜 아플까요? 직녀씨의 준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모른 척 웃어야 했던 시간, 텅 빈 통장을 붙잡고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던 날들, 아이들 학비를 위해 자존심 깎아내리며 버텨야 했던 세월, 그게 그녀가 해온 이별 준비였습니다. 결핍은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결핍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무력감에서 시작됩니다. 견우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사랑한 만큼 아내가 해주던 것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을요. 따뜻한 밥, 깨끗하게 정리된 옷, 때맞춰 챙겨주던 약. 그는 물론 아내를 사랑했지만 어쩌면 아내라는 시스템에 기대어 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별 후에 불어오는 시린 바람은 그 사람이 없어져서이기도 하지만 내 안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영혼이 그대로 흔들리는 겁니다. 낡은 벽지처럼 너덜너덜해진 마음, 이제는 그 벽지를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완전히 뜯어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말 사랑이 깊어서였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삶을 지탱해 줄 시스템을 단 한 사람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왜 이별 한 번에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양보하고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일까요? 고독입니다. 이건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세상은 노력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기분, 당신의 하루, 당신의 삶의 의미까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성실함의 배신입니다.
성실함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실하게 의존했다는 것. 그 결과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은 사랑이 깊어서이기도 하지만 의존했던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충격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진다면 이미 당신은 감정을 외주존 상태입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그 한 곳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사람도 시간도 관계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희생은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돌려받아야지. 이 생각이 당신을 가장 오래 붙잡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는 순간 끝입니다. 그걸 인정해야만 당신은 미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모르면 의존하게 되고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고립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정서적 자립.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인생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이별 후 무너지는 이유는 사랑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켜줄 내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다음 관계에서도 똑같이 의존하고 똑같이 무너집니다. 통제권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운영할 때 비로소 생기는 힘입니다. 이별에도 정말 더 나은 쪽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구의 슬픔이 더 크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누가 경영하는가입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가장 정갈한 식사를 차리십시오.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당신 자신을 대접하십시오. 내 인생의 통제권은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보는 풍경, 내가 나에게 하는 행동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진 세월을 견디며 가슴에 묻어둔 당신의 이야기 댓글로 조용히 나누어 주시겠어요? 또는 더보기란에 링크된 폼에 차마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 인생의 유일한 주인입니다.